탐방노트 시간입니다.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탐방 다녀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기업 셀트리온입니다. 네. 이 바이오도요. 네. 바이오 시밀러의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약간 좀 지금 네, 맞아요.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 굳이 셀트리온을 선택해서 탐방을 간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요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처럼 바이오텍 플랫폼이 좀 시장에서 분위기를 맞습니다. 이끌어왔더라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차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사실 유럽에서도 렌시마 SC나 렌시마를 굉장히 매출이 높았었는데 이제 네. 북미 쪽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부터 물론 많은 경쟁 회사들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셀트리온이 여기서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서 좀 기대감이 클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디케어 IRA 네. 법안의 수혜,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연속성한 네. 포인트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PBM 관련된 대형 PBM 회사들과 두 곳과 이제 등재되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네. 결국 내년부터 이제 IRA가 적용이 되는데 맞아요. 일반적으로 연간 환자 부담금의 이게 $2,000 이상에 대한 의약품 자체 내에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환자 부담금을 60%를 PBM 보험회사가 이거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만짜리 의약품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가가 10만 원이면 그 90만 원 이 사이에서 그 PBM에 대한 원가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방산만 북미 시장에서 그 로비나 리베이트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시장도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리베이트가 낮고 그리고 그런 리베이트가 낮은 비중이 회사들 그 계약을 했던 대형 BBM 회사들이 지금 셀트리온이 두 곳과 계약을 했었는데 오히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유리한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흔히 말하는 사보험 시장이 아니라 공보험 시장에서 좀 유리한 측면에서 셀트리온이 경쟁사들보다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험 쪽으로 가면 셀트리온은 이제 리베이트 내는 이런 부담들은 상당히 저니까 네. 미국 쪽에서 안 그래도 지금 바이오 시밀러들 해가지고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네, 훈풍이 맞습니다. 불어올 수 있다. 진펜트라요? 네. 기대감이 어때요? 일단은 진펜테라도 물론 지금 작년 10월쯤에 FDA 승인을 받았고 네. 기억에는 이건 따로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이게 서정진 회장님이 진짜 미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펜테라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단가를 어느 정도 우위에 두기 위해서 그런 많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그 영업력을 계속 하나둘씩 성과가 나왔다는 네. 거고 진펜테라뿐만 아니라 유플라이머도 최근에 대형 PBM이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대형 3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터마렉스나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그리고 CBS가 가장 큰 대형 PBM 회사입니다. 이 세 곳과 전부 PBM 등재가 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는 이쪽에 대한 처방전이나 여기에 대한 우위에 대한 부분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진펜테라가 아마 이번 2분기 말부터 매출이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화되는 건 한 3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숫자가 보여져가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진펜테라 쪽은 조금 기대가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라든가 또 북미 쪽이라든가 들어가는 영업력이라든가 안정화됐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네. 근데 워낙 이제 약가에 대한 인하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나오니까, 결국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고 작년에도 이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바이오 업체들이 시밀러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기존에 있는 휴미라 자체 가격대보다는 이게 경쟁이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특허가 지나게 되면은 이걸 따라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이번 셀트리온이 2분기나 3분기 때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있겠지만은 하반기 때는 충분히 전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고 그리고 남아 있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모멘텀. 그러니까 합병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 주주총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좀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회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직원의 입장일 수 있겠지만은 한
올해 연말 하반기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쯤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전망을 볼까요? 가격 전략도 함께 해주시면. 네. 일단 이번 1분기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월 28일 합병이 되면서 처음으로 합작 범위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실적의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지금 뭐 18만 원 가격대긴 하겠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25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탐방한 기업은 엠노입니다. 네. 공급 체인이라고 하죠. SCM 관련한 이제 그런 맞습니다. 회사인 것 같은데요. 여기 또 다녀오셨습니까? 이유가 또 있죠. 네, 뭐 작년에 삼성 SDS가 이제 인수하면서 지분이 한 38%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뭐 도전 비전과 비슷하겠지만 이 엠노 같은 경우는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500개 정도에 대한 고객사가 있고 물론 이제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에 있는 이제 온라인 솔루션즈와 삼성 SDS와 이게 엠노와 같이 다각화되는 이 같이 통합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매출 성장이 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 주가도 생각보다 저는 많이 방어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모멘텀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이 관련주로서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거의 한 30% 네.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엠노이기 때문에 그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고객사 쪽은 이제 네. 안정적이죠. 네, 많이 안정적이고 웬만한 뭐 LG전자 뭐 AI 기반으로 하는 이제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는 현대차 그리고 특히 K카오 같은 중고차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구매 관리 시스템이나 뭐 조달 구매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원가 절감에 대한 모든 통합적인 솔루션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보다는 좀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전 비전 때도 이게 해외로 나가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해외 쪽은 엠노는 실제로 온라인 솔루션즈가 미국 쪽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 1위, SCM 쪽으로는 1위입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한 3위 정도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솔루션즈의 그 고객사들이 스타벅스나 월마트나 GE나 이런 대기업들이 관련된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 플랫폼으로 간다. 물론 향후의 수익 구조는 정확하게 아직 이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으로는 향후의 판매 수수료만 이제 제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엠노 입장에서는 삼성 SDS와 함께 뭐 온라인 솔루션즈의 고객사를 같이 덩달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내보다 세계 해외 시장이 그 10배 이상 큽니다. 특히 북미 쪽 시장이 1위이기 때문에 과연 북미에서 얼마만큼 이게 선점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삼성 SDS에서도 힌트를 본다라는 거는 추후에 삼성그룹과의 그 관련된 수주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탐방을 다녀오셨는데 서울 바이오시스만 이름 들으면은 바이오 업체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업체죠 일종의? 그게 조명 맞습니다. 네. LED, LED 맞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 네. 뭐 흔히 우리 일반 이제 조명하는 사업부는 대부분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떨어가고 비중을 줄여 들어가고 있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 LED나 특히 전장 사업 이런 자동차 쪽에 헤드램프 쪽에 들어가는 LED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이 회사의 지분이 아마 한 60에서 70%가 서울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가 이 헤드램프나 그거를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안에 LED 칩을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이게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이제 오스람 회사가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손실을 많이 1조 이상 손실이 떠가면서 오스람이 애플워치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그런다고 해서 서울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향후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저는 충분히 조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중요시 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LED 하기는 오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 바이오시스의 실력, 뭐 위상 어느 정도예요? 일단은 그 와이캅에 대한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있고 물론 LED 하는 회사들은 중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워낙 많은 업체들이 많이 있고 이 저가 공세에 사실 조금은 힘든 상황인데 그 틈새를 뚫고 물론 서울 바이오시스는 향후에 선장 전략이 물론 작년까지 적자였고 올해 좀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GV80 모델에도 그 헤드램프가 들어간 LED 칩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의 브랜드
이제 모델로만 한 100개 모델에 들어갑니다. 그 헤드램프 Y캅이. 그럼 Y캅이 하나둘씩 들어가고 자동차에 대한 성장 속도가 전기차나 이쪽에 올라가게 되면, 왜냐하면 전기차는 여러 LED 조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비싸요. 그렇죠. 네, 예. 가격이 게다가, 크니까 네. ISP 단가가 예, 높으니까 단가가. 시장이 높아지면 당연히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곳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엠노, 지금 얘기했던 서울 바이오시스. 네. 다녀오셔도 뭐 다 좋았겠지만은 네. 최소한 좀 픽을 하신다면 뭐 올해 좀 기대가 크다고 하는 거는 전 셀토리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